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병원 정형외과 족부족관절 클리닉의 정홍근입니다. 오늘은 하이힐과 플랫슈즈와 관련된 발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그 10cm 정도의 그 킬힐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이힐을 신은 엑스레이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발이 힘들게 그 높은 굽의 하이힐에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그 일반인이 맨발로 서 있는 그 엑스레이 사진과 같은 일반인이 그 높은 하이힐에 신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개의 그 엑스레이를 위아래로 비교해 보시면은 발가락이 상당히 하이힐을 신었을 때 구부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발목이 위에 있는 일반 맨발로 서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밑으로 굴곡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발목과 그 발에 대한 그 체중 부하가 비정상적으로 상당히 앞쪽에 쏠려 있고 발목의 뒤쪽에 체중이 많이 실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그 발 뒤꿈치에 아킬레스건이 붙어 있는데 아킬레스건의 길이가 상당히 그 짧아져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일반인이 그 높은 굽의 하이힐을 신고 있는 모습인데 대개는 그 하이힐의 문제점이 발이 앞쪽이 볼이 좁은 것도 있고 뒷굽이 상당히 가늘어져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늘다 보니까 뒷굽이 상당히 불안정해서 보행 시에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발목에 접질리는 발목 염자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목 염자라는 것은 소위 발목이 삐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삔다는 것은 결국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통증이 오고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발목에 인대가 불안정하는 발목 외측 인대 불안정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엑스레이와 같이 그 발목이 인대가 늘어나서 자주 접질리다 보니까 관절이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사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는 이제 치료는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또 발목을 보호해서 어느 정도 인대가 치유가 되면은 재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운동을 할 경우에는 테이핑이나 이런 평형 감각에 대한 재활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재활 치료를 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발목 인대 불안정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인대를 당겨서 짧게 해서 봉합해주는 인대 봉합술이 있고 또 인대가 너무 조직이 불량할 경우에는 해부학적으로 인대를 새로 만들어주는 인대 재건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자꾸 걷다가 자주 접질리다 보면 발목 관절의 연골 손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목을 접질린 후에 계속해서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발목 연골 손상이 있는 후에 통증이 계속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해서 관절의 그 찢어진 연골을 청소해내고 또 피가 잘 나서 연골로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이런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일반인이 맨발로 서 있는 엑스레이와 하이힐을 신고 찍은 하이힐의 그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한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하이힐을 신었을 경우에는 발을 오므려서 무지외반증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엄지발가락이 특히 휘어있는 그런 방사선 사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무지외반증은 여성들한테 매우 흔한 발의 변형 질환으로서 제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으면서 발가락 자체는 안쪽으로 휘어져서 신발을 신었을 때 통증이 많이 유발되는 그런 발의 엄지발가락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힐을 오래 신다 보면 엄지발가락이 특히 안쪽으로 휘어서 그
관절 부분은 튀어나오고 보시다시피 무지해반증의 뼈는 튀어나오고 발가락은 안쪽으로 휘는, 그러다 보면은 두 번째 발가락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기형적인 무지해반증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지해반증은 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서 편하게 유지하면 증상이 많이 완화되지만, 변형이 많이 되고 일상적인 신발을 신어서도 굉장히 불편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로서 교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튀어나와 있는 그 건막류라는 그 돌출된 뼈 부분을 절제를 하고, 또한 그 휘어져 있는 뼈에 대한 교정 수술을 시행하게 되겠고요. 대개는 한 3박 4일 정도 입원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이힐을 착용할 게 그 이외에도 발가락을 많이 오므리고 또 구부리게 돼서 발가락 변형을 가져오게 돼서 발가락의 관절 부분이 위로 돌출되는 망치족지 모양을 갖기도 하고요. 발가락 위에 이런 티눈이나 굳은 살이 배기는 이런 병적인 형상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 볼이 좁은 하이힐 구두나 플랫슈즈를 신으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있는 뼈의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유발되고 염증이 생기는 그런 발 저림과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이것을 지간신경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치료는 볼이 넓은 신발을 착용하고 발바닥에 이런 패딩을 대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건데요. 이것 또한 증상이 지속되고 일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플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힐과 관련된 발 건강은, 하이힐은 항상 24시간 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공무적으로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꼭 필요시에 하루에 한 2-3시간만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용할 때는 너무 높은 굽에 뾰족 구두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 4cm 미만의 구두가 바람직하겠고, 나머지 시간은 굽 낮고 부드러운 재질의 볼이 넓고 통풍이 잘 되는 신발 착용을 하시면 되겠고, 플랫슈즈는 좋을 것 같지만은 굽이 보통 낮고 깔창 쿠션이 굉장히 얇거나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플랫슈즈를 신는 것도 항상 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을 줄이고 쿠션 좋은 편한 신발과 번갈아 가면서 착용을 하는 것이 권장되겠습니다. 플랫슈즈의 후유증으로는 뒤꿈치 통증이나 발바닥의 중족골 통증 또는 굳은 살, 관절염 또는 관절이 빠지는 그런 것이나 발의 만성적인 피로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중족골이란 발가락과 이어지는 발등의 뼈를 얘기하는데요. 중족골 통증이라는 것은 발바닥의 앞부분에 지면에 디딜 때 통증이 오는 것을 중족골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족골 통증이 있을 때 치료로서는 발바닥의 그 아픈 부분을 안 아프게 좀 들려주는 패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족골 패딩이나 깔창을 이용하면 통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될 경우에 굳은 살이 있는 부분을 제거해주는 그런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통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속될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그 뼈가 돌출된 부분을 절골술을 통해서 위로 좀 올려서 통증이 거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뼈가 눌리는 것을 많이 완화시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족저근막이라는 것은 발바닥에 있는 뼈를 싸고 있는 막이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은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와 그 반복되는 미세 외상에 의해서 이 족저근막의 뼈에 부착된 부위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땅에 디딜 때 뒤꿈치 통증이 유발되거나 쉬고 나서 다시 걸을 때 체중을 보완했을 때 뒤꿈치에 통증이 발생하는 증상을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매우 흔한 질환이고 그 뒤꿈치 아픈 통증의 상당 부분이 이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런 플랫슈즈를 신을 경우에 쿠션이 약하기 때문에 뒤꿈치의 미세한 외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통증이 유발되고 족저근막염까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중년에 호발하고 아침에
통증이 많이 생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비수술적인 치료로 잘 그 치료를 받으시면은 좋아지시는데요. 되게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의 실리콘 패드를 착용하시고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에 대한 적극적인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고 또 야간 부목을 착용할 수도 있고 진통소염제 복용하다 보면 많이 좋아지게 되고요. 이것이 통증이 지속되는 일부에 있어서는 체충격파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신발을 골라서 신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존에 신던 신발 사이즈만 가지고 신발을 선택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요. 되게 브랜드마다 신발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신어보고 신발을 골라야 되겠고요. 본인의 발 모양을 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고르셔야지 신발의 모양만 보고서 무리하게 좁거나 작은 신발을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저녁에 발이 많이 부어있는 상태에서 신발을 고르셔야지 편안한 신발을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어 보실 때는 꼭 서서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신고 발가락 끝에서 약 1cm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신발을 골라서 신으셔야 되겠고요. 조이는 신발을 사서 나중에 이게 가죽이니까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시는 것은 계속 조이는 신발을 신게 되는 그런 위험한 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신발을 고르시는 것이 발 건강을 지키는 좋은 척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